시간에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주요 세액공제 내용으로 해서 이제 531페이지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부터 관련되는 내용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는 중소기업만 적용이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살펴보시고요. 자, 세액공제는 중소기업과 3천억 미만의 중견기업. 근데 개인사업자 쪽에서는 중견기업은 거의 적용될 여지가 없으니까 무시하시면 되겠고, 세액공제 대상 투자자산은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 판매 시점 정보 관리 시스템, 감가상각 기간이 2년 이상인 정보 보호 시스템 설비, 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데, 이때 중고품이나 금융 리스를 제외한 리스 투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실제 사례로 보면 음식점에 같은 경우에 스무디 제조 머신이라든가 커피 머신, 제빙기 뭐 이런 부분들은 세액공제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3% 적용이 됩니다. 자, 위기지역 투자세액공제 살펴보시면 되겠고, 자, 세액공제 배제는 중견기업의 경우에 우리 중견기업 개인사업자 적용될 여지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겠습니다.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의 투자 중에 정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는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정설투자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하면 기계장치를 따졌을 때 A 기계와 B 기계, C 기계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에 추가적으로 D 기계를 이렇게 추가하는 부분이죠. 추가하는 부분, 이 부분이 정설투자입니다. 정설투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설하는 경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늘어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정설투자에 그러니까 대응해서 대체투자가 있습니다. 대체투자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건데요. 대체투자라고 하는 부분은 그러니까 A 기계, A, B, C 기계가 있는데 C 기계가 문제가 생겨서 폐기하고 D 기계를 대체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대체투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정설투자는 안 된다라는 거고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는 대체투자는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대체투자에 대해서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고요. 농특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자, 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부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선택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1년도에 투자한 부분을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받을지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을지 둘 중에 하나 유리한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자, 특정 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련되는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세액공제 대상 투자 범위가 연구시험용 시설부터 시작해서 안전시설까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시설들에 대해서도 중고품이나 금융리스를 제외한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각종 이제 그러니까 뭐 시설들에 대해서 세액 공제율이 있습니다. 중견기업 그 밖의 기업 제가 다 무시하고요. 중소기업 7%, 10% 기본적으로 이렇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일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배제하도록 되어 있고, 다른 투자세액 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됩니다. 세액 감면 시에 투자세액 공제 중에 중복 적용 배제되도록 되어 있고요. 최저한세, 농특세 적용됩니다. 그리고 미공제 세액은 10년간 2월 공제 적용됩니다. 자, 통합투자세액 공제와 관련되는 부분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지금 방금 이제 살펴봤던 내용인데, 중소기업 투자세액 공제, 특정시설 투자세액 공제, 뭐 여러 가지 세액 공제가 있습니다. 이런 세액 공제 5가지를 합쳐갖고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만들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24조의 내용이 있습니다. 자, 시행 시기에 대한 부분을 보면 이 법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 신고하는 부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해서 통합투자세액 공제는 20년도 과세표준 신고할 때부터 적용해 왔습니다. 다만 다음에 모두 요건을 충족할 때는 과거 기준대로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4조 1항 개정 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이 이상의 과세연도에 걸쳐서 투자하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투자가 완료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모두 투자가 이루어진 걸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20년 12월 31일 이전에 속하는 과세연도 전에 투자를 개시했고, 앞에서 개별적인 종전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안 받았다면 21년도에 그냥 통합투자세액공제가 적용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부칙과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개정 규정에 따른 내국인이 21년 12월 31일까지 투자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종전 규정에 따라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합투자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건지 아니면 과거 기준대로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건지를 선택하라라는 겁니다. 이때 선택할 때 이 경우 종전 세액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개정 규정에 따른 다른 공제 자산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를 통합투자세액공제를 적용했으면 모두 다 통합투자세액공제로 바뀌는 거고요.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종전세액공제를 합쳐갖고 그러니까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냥 그러니까 통합투자세액공제가 훨씬 유리합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뒤에 설명하겠지만 공제율이 세액공제율이 10%로 단일화되어 있고요. 추가 공제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통합투자세액공제 본격적으로 들어가면 세액공제 적용 대상 범위는 소비성 서비스업과 부동산 임대공급업을 제외한 사업을 말합니다. 여기에서 발생됐을 때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공제 대상 자산은 기계장치, 그 다음에 사업용 유형자산과 무형자산, 연구시험 관련되는 부분, 운수업 경영하는 자가 사용하는 차량 운반구 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는데 중고품, 금융리스 제외한 리스에 의한 투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걸 세분화하면 금융리스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고요. 가능하고 운용리스는 세액공제 제외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공제 대상 자산에서 제외되는 건축물 등에 대한 사업용 유형자산의 범위를 보면 구조자산명이라고 해서 요 세 단계로 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차량 운반구, 공구, 기구, 비품, 선박, 항공기, 연화조 관련되는 부분이죠. 건축물 관련되는 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자산들은 기본적으로 세액공제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세액공제 안 된다라는 거죠. 근데 이러한 자산이라 하더라도 세액공제가 적용될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그걸 세부적으로 한번 보면 종전특정시설 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 자산인 경우에는 해줍니다. 연구인력 개발시설이라든가 이런 쪽에 해당되는 거. 그 다음에 업종별 특성을 감안해서 적용해 줍니다. 건설업인 경우에는 굴삭기라든가 덤프트럭이라든가 이런 건설 기계 장비 있겠죠. 건설 기계 장비가 차량 운반구 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세액 공제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건설 기계 장비라고 하는 부분은 지방세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도소매업의 경우 또는 물류산업의 경우에 보관 창고 시설이나 운반용 화물 자동차 관련되는 부분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뭐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이나 이런 쪽들은 건물도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자, 운수업의 운수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중소기업인 경우에 차량 운반구 당연히 해줘야 되겠죠, 그죠? 그런 경우에 해줍니다. 물론 자가용은 안 된다라는 거 당연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중소기업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세액공제 적용해 줍니다. 이때 소프트웨어에 인사, 회계, 문서 작성, 기본 운영체제 등의 일반 사무 지원용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적용 대상 자산을 한번 챙겨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자, 세액공제는 기본공제 금액에 추가공제 금액을 더해서 해줍니다. 자, 기본적으로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 금액에 대해서 중소기업 10% 해줍니다. 10%. 신성장 사업일 때 12%, 국가전략기술일 때 16% 해줍니다. 근데 우리 개인사업자들은 대부분 다가 10%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만.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추가공제가 이제 더 있는데요. 추가공제는 뭐냐면 해당 과세연도의 투자 금액에서 투자 금액이 직전 3년간 연평균 투자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이 있다면 추가적으로 3%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초과 금액의 3% 더 받을 수 있고요. 이 초과 금액의 3%를 더 받을 수 있는데 기본 공제 금액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도가 2배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공제세액의 추가 납부 및 이자 상당의 가산에 대한 부분, 즉 사후 관리가 되겠습니다. 투자 완료한 후에 5년 이내에 다른 목적으로 전용하게 되게 되면 이자 상당액과 세액공제 부분을 소득세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5년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규정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이 기본이고요. 특정 자산별로 이게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일일이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에 투자했을 때 세액공제 배제합니다. 일부 세액 감면 시에 투자세액공제 중복 적용 배제되고요. 최저한세, 농특세 적용됩니다. 자, 그 다음에 미공제세액은 10년간 이월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의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배제 여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대체 투자일 때만 적용이 된다라는 겁니다. 비중소기업일 때도 대체 투자 부분만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정설 투자는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설 투자에 대해서도 세액 공개를 해주는데 디지털 방송 장비라든가 전기 통신 설비 중에 교환 설비, 전송 설비 뭐 이런 부분들, 연구 시험 관련되는 거, 신에너지 관련되는 부분,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설 투자도 세액 공개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 공제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대한 범위를 확인을 해 보셔야 되는데, 뭐 성과급 지급을 서면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제도를 도입하고 뭐 이런 요건들이 쭉 있습니다. 요건들이 쭉 있는데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면 이 두 번째 나오는 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및 핵심 인력에 대한 성과 보상 공제 사업에 가입되어 있다. 이게 뭐냐면 내일 채용 공제라고 보시면 돼요. 내일 채용 공제, 청년 재직자 내일 채용 공제, 그 다음에 청년 내일 채용 공제, 요거 가입되어 있는 기업들은 성과 공유 중소기업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내용들 보시면 되겠고, 우리 그 개인 사업자들은 내일 채용 공제 가입 회사만 거의 적용이 된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시 근로자한테 경영 성과급을 지급하게 되면 성과급의 10%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근로자는 경영 성과급에 대해서 50%를 세액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공제 대상 업종은 어떻게 되느냐?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되는 소득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인은 업종에 제한 없이 모두 다 적용을 해줍니다. 근데 개인은 부동산 임대업과 관련되는 것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 조세특례제한법을 보실 때 법 조문을 보다 보면 사업소득세, 갈로 열고 사업소득은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제외한다라고 하면서 이와 같다라고 법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게 조세특례제한법 한 7조 정도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있는 조문들은 전부 다 사업소득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기본적으로 부동산 임대업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는 부동산 임대업에서는 세액공제 적용받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상시근로자 범위가 나오는데 우리 앞에서 상시근로자 범위 다 살펴봤죠. 그 상시근로자에서 해당 과세 기간에 총 급여액이 7천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경영성과급의 범위가 나오는데요.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성과급이어야 되고요. 영업이익에 따라서 영업이익이 발생했을 때 지급하는 성과급이어야 됩니다. 요 두 가지 요건만 충족이 되게 되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배제는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보다 감소하면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가 없습니다. 증가했다면, 같거나 증가했다면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는 거고요. 기타 사항은 최저한세 적용해야 되고요. 미공제 세액은 10년간 이월됩니다. 중복 지원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세액 공제하고 감면이나 중복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농특세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성과 공유 기업에 대한 확인서 미발급했을 때 세액 공제되느냐? 발급했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액 공제 대상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을 의미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상의 중소기업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이 부분은 개인사업자도 상당히 많이 적용될 여지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공제 대상 기업 및 업종인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입니다. 중견기업은 뭐 개인사업자에서 나올 일이 없으니까 그냥 무시하시면 될 것 같고, 중소기업인데요. 부동산 임대업 소득은 제외합니다. 부동산 임대업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세액공제라든가 이런 쪽에서 부동산 임대업 안 됩니다.
적용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죠. 성실신고 확인 비용이라든가 성실신고 확인서 제출하는 사업자의 의료비, 교육비, 그 다음에 월세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그 부분, 그 다음에 최저한세 규정 적용 여부에 있어서 적용되는 부분, 그 외에는 전부 제외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제 법인은 업종에 제한이 없습니다. 자, 공제 대상 세액은 고용한 경력 단절 여성의 2년간 인건비의 30%, 중견기업은 15%입니다. 인건비 전체 연봉의 30%니까 굉장히 큰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경력 단절 여성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건데요. 동일한 업종의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한 후에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의 교육의 사유로 퇴직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때 동일한 업종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업종 판단은 표준산업 분류에 의하는 거고요. 중분류까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 중, 소, 세, 세세 분류에서 5단계 있는데 두 번째 단계까지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에서 업종이 달라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폭넓게 인정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퇴직한 날로부터 3년 이상 15년 미만의 기간이 지났어야 되고요. 최대 주주, 최대 출자자나 그 특수관계가 아니어야 됩니다. 20년 1월 1일 이후 고용하는 분부터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자, 경력 단절 여성의 퇴직 사유가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 교육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퇴직한 날로부터 1년 내에 혼인하는 경우, 퇴직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난임 시술 받았거나, 퇴직일 당시 임신한 상태이거나, 퇴직일 당시 8세 이하의 자녀가 있거나, 퇴직일 당시 초, 중,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즉 고등학교까지 다니는 자녀가 있었을 때 퇴직했을 때에는 경력 단절 여성으로 일단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건 갖추고 난 뒤에 재입사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경력 단절 여성으로 세액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 공제도 있는데요. 중소기업의 육아휴직 복귀자 자녀 1명당 한 차례씩 적용이 가능합니다. 이거는 남녀 모두 적용될 수 있고요. 세액공제 금액은 1년간 인건비 30%, 15%입니다. 이것도 21년도부터 세액공제율이 상향됐습니다.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1년 내에 근로관계가 종료되게 되면 세액 상당액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납부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이자 상당액은 배제하는 걸로 개정됐습니다. 최저한세, 농특세 적용 대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고용세액 공제와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 공제 비교를 해보면 남녀 구분에 있어서 경력 단절 여성은 여성만, 육아휴직 복귀자는 남녀 모두 됩니다. 공제율은 지금 통일됐습니다. 30%, 15%. 경력 단절 여성은 2년 동안 적용해 주는 거고요. 육아휴직 복귀자는 1년만 적용이 됩니다. 상시 근로자 증가 여부에 따라서 경력 단절 여성은 상관없이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육아휴직 복귀자는 감소 시에는 세액 공제를 배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소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고요. 근로관계 종료 시에 세액 공제 추징되느냐? 경력 단절 여성 세액 공제는 추징되는 세액 없습니다. 근데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서는 세액 공제 금액을 추징한다라는 겁니다. 요게 이제 한 조문에 같이 들어있다 보니까 미묘한 차이가 있어서 제가 표로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으로 우리 세무사랑 프로에서 적용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통합투자세액 공제에 관련되는 부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통합투자세액 공제에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교재에 사례는 만들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번에 이제 개정할 때 제가 사례를 만들기로 하고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만약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합계잔액 시산표나 이런 재무 원장을 통해서 통합투자세액 공제 적용 대상 자산을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기계장치 관련되는 부분 내용 살펴보면 11월 20날에 3,500만 원에서 이렇게 증가된 게 있습니다. 당해연도에 증가됐는데 이 금액을 우리 통합투자세액 공제를 적용한다라고 하면 우리 개인조정에서 공제 감면 쪽에 가시게 되면 세액 공제 감면 로마 숫자 3번에 보시면 투자자산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산 명세서부터 먼저 작성을 합니다. 자, 투자자산 명세서를 작성을 하는데 투자자산 종류가 나오죠. 그러면 세액공제 종류별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린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3번 선택하시고요.
자, 투자자산 소재지, 사업장 소재지 쓰시면 됩니다. 자, 사업장 소재지가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 사업장 소재지가 있겠죠. 제가 갑자기 그러니까 프로그램에 등록되어 있는 주소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요. 서울 중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서울 중구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중구 해서 투자 적격 여부, 투자세액 공제 적용받기 위해서 통합투자세액 공제 적용받을 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라고 하고요. 포장기라고 되어 있죠. 그죠? 기계장치 포장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산 명칭 포장기로 했습니다. 자, 투자자산 구입처 F2번 통해서 원래 세금계산서 발행과 관련되는 부분으로 찾으시면 됩니다. 요 동작기계라고 아까 앞에서 살펴봤을 겁니다. 그래서 동작기계 세금계산서 발행일자 2021년 11월 20날이었습니다. 그죠? 자, 2021년 11월 20날짜 투자금액 3,500만 원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투자세액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투자자산 명세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신 다음에요. 저장합니다. 3,500만 원 저장했고요. 자, 개인 조정에서 공제 감면 쪽에 가셔갖고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청서 있습니다.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청서에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 1번에는 1번 네모 1번 가에 이상 과세 연도에 걸쳐서 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작성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상 투자가 아니죠. 그 외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성장 사업시설 외의 투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 금액은 우리는 3,500만 원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3,500만 원이었고요. 공제율 중소기업은 기본적으로 10%입니다. 그 다음에 추가 공제 나오는데요. 추가 공제가 당해연도 3,500만 원하고 직전 3년 동안 투자된 금액이 있으면 반영하시면 됩니다. 직전 3년간 투자한 금액이 없다면 무시하시면 되겠고 있다면 반영해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린 자료가 없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통합투자세액 공제 105만 원만 적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통합투자세액 공제 적용이 되고 나면 계산이 되면 우리 감면세액 조정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감면세액 조정 명세서에서 이건 감면세액이고요.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라고 있습니다. 세액공제 조정 명세서에서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통합투자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 공제 반영이 되어 있죠. 그죠? 통합투자세액 공제 금액이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3,500만 원에 3%까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이 부분은 조금 오류인 것 같습니다. 제가 다시 수정을 하겠습니다. 자, 통합투자세액 공제 신청서에 적용이 되어 있고 3%는 직전 연도 금액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전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만약에 3개년도 사업이 개시됐다라고 하면 뭐 적용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350만 원하고 105만 원하고 적용이 가능한데 직전 3개년도에 한 푼도 없을 때에도 가능하냐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논란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실 필요가 있겠고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뭐 제가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직전 연도에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그 다음 연도에 1,500만 원, 그 다음 연도에 500만 원 뭐 이렇게 했다라고 하죠. 그래서 평균 투자가 1,000만 원이고 초과된 금액이 있다라고 하면 12개월이죠. 초과 금액 1,000만 원이다라고 해서 75만 원 추가로 받을 게 있다면 425만 원 이렇게 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세액공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단기 세액공제 관련해서 2월 부분을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2월 부분에 있어서는 하단 부분에 F12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하셔도 되고 마지막 칸에 없는 란이 있죠. 여기에서 F12 통합투자세액 공제라고 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통합투자세액 공제 찾아서 입력하고 2021년 425만 원 이렇게 정리를 해서 공제 여부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영을 하시면 되겠고 나머지 내용들은 그냥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547페이지에 있는 경력 단절 여성 세액 공제 관련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한 부분 세액 공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세액공제 로마 숫자 3번에 보시면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에 대한 부분 나옵니다. 자, 우리 고용현황표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용을 정리하다 보면 박경력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성이 있습니다. 이 직원 종전 근무 기간 1년 이상이고 결혼 임신 관련되는 사유로 퇴사했고요. 그 다음에 출자 관계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입사일 2020년 4월 10일이라는 거죠. 이날로부터 2년 동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급여 1,800만 원에 30%에서 540만 원 이렇게 세액공제 신청할 수 있고, 그렇게 신청된 세액공제 조정 금액은 우리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불러오기를 통해서 반영하시고 단기 세액공제 쪽에 가셔갖고 경력 단절 여성 세액공제 관련해서 540만 원 이렇게 반영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세액공제에 대한 기본적인 것 정리했습니다.